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7강을 시작했습니다. 45쪽입니다. 제목은 가인과 아벨. 부모의 사랑은 과연 공평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그 살인이라 그러죠. 이때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 아벨은 목동이었고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때가 되어 두 아들 모두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의 일부를 바쳤고 아벨은 가축 중에서 살찌고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부했다. 가인은 하느님의 이러한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크게 화를 내며 하느님과 동생 아벨에게 앙심을 품었다.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과 아벨은 각자 다른 걸 바치게 되죠. 왜 그런가?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은 어때요? 농사 지니까 농경 민족이라고, 농경을 하는 부족이고, 가인은 어때요? 농사 지는데 아벨은 목축하는, 그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이 이제 승리한, 목축이 승리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이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싸우게 되는가? 그런 문제죠. 여기서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친다. 하느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은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은 아버지가 이렇게 상징화 된 걸로 많이 해석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셀 때는 신도 세고, 아버지가 약할 때는 신도 약하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유일신이 나올 때는 가부장 사이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공평하지 못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그죠? 약한 동생한테 분노해서 아벨을 어떻게 나중에 죽이게 되죠. 46쪽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인이죠. 그는 하느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냈다. 그리고는 들판으로 아벨을 유인한 뒤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고 만다. 그죠? 최초의 살인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야기는,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 우리의 심리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형제 간에는 직접 죽이지 않아도 서로 죽이고 싶은 그런 서로 갈등 관계 있죠. 왜냐하면은 생명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났지만은 동물도 어때요?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 돼지를 보면은 돼지 어미 밑에 새끼들이 막 경쟁해요. 서로 젖을 먹으려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봐도 경쟁 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원시 시대는 어때요? 서로 평등하니까 서로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족장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해결한 구조인데,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10,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농업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남는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 그거를 가진 자 귀족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되는, 이렇게 계급 사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급 사회가 되면 이제 아버지는 어때요? 가장이 되죠.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은 작은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고난이 세고, 또 아버지에 대한 질투가 이제 자식들이 일어나요. 또 편애하죠, 자식을. 왜 편애하는가 하면은, 자식들은 똑똑한 놈을 후계자로 삼아야지, 노후에 자기가 이렇게 가진 것들, 권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 속에 흐르는 거는 자식에 대한 편애가 이제 깔려 있어요. 공평한 사랑이 아닌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가부장 사회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가 되겠죠. 또 47쪽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았다. 두 형제 모두 최상의 제물을 바쳤다. 다만 가인은 농부였기에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었다. 이것은 여느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즉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할 때 형제 간의 갈등이 폭발한다는 것이다. 가인은 하느님의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분노는 엉뚱해 보인다. 그의 분노는 언뜻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하느님께 쏟아내지 못하는데 이는 연약한 아이가 강력한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은 볼 때 부모가 신으로 보이겠죠, 그죠? 거인으로 보이고. 그래서 동화에도 보면은 난자이가 나오는데 난자이는 이제 아이가 그 투사된 거죠. 그리고 거인은 이제 부모의 그 상징이 되죠. 그래서 부부는 엄청 커 보이죠. 애 보게 되면 그죠. 전지전능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한테 못 대들고 이제 약한 동생한테 이제 대들게 되죠.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게 되는데 부모가 이제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면 어때요? 부모가 우리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지금까지 신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부모가 먼저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쓴다는 거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그 에고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에고는 욕심 덩어리라 다 자기 소유로 봐요. 그래서 에고 안에 있는 본성을 이제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그 본성을 깨우며 살아서 자아실을 넘어선 자아초월로 가는 영적인 그 삶을 깊이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식을 각자 개성있게 볼 수 있죠. 그 각자 개성이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재단을 하게 되면은 그 약한 아이, 거기서 인정을 못 받은 아이는 이제 불만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보면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막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도 살부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 이런 이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들 이제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막 들끓는데 이 화나는 것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성미 시인이 쓴 시입니다. 화내고 있다. 이성미. 꽃에게 화내고 있다. 풀에게 화내고 있다. 깃털을 집어던지며 지푸라기를 집어던지며 발을 구르면서. 참 잘 쓴 시죠. 꽃한테 화를 내고 풀한테 화를 내요. 약하니까. 깃털을 집어던지면서. 또 큰 거는 못 집어던지죠. 이렇게 우리는 소심하게 화를 내고 살아요. 약한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죠? 김수영 시인 시에도 나오죠. 저 왕국엔 대들지 못하고, 그죠? 갈피탕 주인한테 막 대든다고, 나는 얼마나 작으냐, 풀아 먼지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하는 그 시가 있죠. 바람아, 얼마나 적으냐, 먼지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정말 사람을 이렇게 얼만절망해요. 왜인가 하면은, 사람은 타고나기를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본래의 마음, 본성. 이거는 인의지 진선미에 있어서 신처럼 거룩해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이제 에고가 생기죠. 자의식이. 나란 게 생기면서 이제 나만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누구한테 조금만 억울해도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또 다음 페이지 48쪽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형제 간 경쟁이 아니라 편애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곡식보다 양을 선호한다. 따라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눈에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의 편애는 부모 개인의 심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부모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편할 가능성이 있다. 외모를 가꾸는데 푹 빠진 부모라면 평범하게 생긴 아이보다 얼굴이 예쁜 아이를 편애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불공평하다. 그죠? 우리 삶 전체가 불공평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본이 주가 되는 거죠. 돈이면 뭐니 해도 money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땅이 최고였죠. 토지가. 그래서 땅이 있으면 땅땅 그리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치가 이제 지배할 때
사람들은 다 억울해져요. 그죠? 지금은 이제 돈이 최고인 물씬 시대잖아요. 그냥 물질에게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그쪽에 이제 가치를 별로 안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이 뭔가 꿈꾸는 성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INFP거든요. 돈키호테예요. 항상 꿈을 꿔요. 그래서 돈보다 더 나은 거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막 가려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돈 갖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회는 돈도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또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러나 돈만이 가치가 아니라 돈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이런 그 아름다운, 그죠? 꿈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 노는 사람도 중요해요. 잘 놀아서 화합을 시키는 사람. 이렇게 그 성격이 다 다양하게 분할해요, 인류는. 왜 그런가 하면은 큰 사회를 이루잖아요. 큰 사회를 이룬 이유가 상상력이라 그러잖아요. 호구의 능력. 우리는 한민족이야 뭉쳐요. 근데 한민족이라 우리가 하지만 실제 따지면 한민족 하기 어렵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 한민족이라는 허구, 그게 상징이 되어서 우리가 뭉칠 수 있어요. 돈도 그렇죠. 우리가 돈이 실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5만 원 그러면은 5만 원 종이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때요? 인정을 해요. 가치가 있다고. 허구죠. 애들 그 소꿉놀이 비싸죠. 너 엄마의 나 아빠의 하듯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상상 능력. 그래서 큰 사회를 이루거든요. 큰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역할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성격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이 사회가 잘 굴러가요. 근데 어떤 사회가 하나의 가치만 지배하면은 그게 안 맞는 성격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을 현대사회는 좋아하지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향적인 사람은 막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그죠? 영업사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매일 앉아서 기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 다양한 걸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자신이 다양하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저는 완전히 다양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30대 중반에. 그래서 다양하게 살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시골 가서 자유롭게 기르면서 너희들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다양한 가치가 이제 개발되려면은 사람들이 어때?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걸 처음 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막 애들 그 당시는 학원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 말이 다행히. 그래서 애들 같이 놀면서 뛰어놀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애들은 자발성을 느끼게 돼요. 내가 솟아오르는 거. 이 힘이 나중에 살아가는 큰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9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반목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타고나서가 아니다. 그죠? 미움은 타고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이 있죠. 본래의 마음. 이니에지 진선명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어때요? 타고난 건 아니지만 타고나서 자아가 만들어져요. 자아가 만들어져서 이 자아는 내 걸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자의 성선설은 인간이 타고나서 자아가 생겨서 갖는 이기심, 그죠? 자기 중심주의. 그래서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제 성선설 그러죠. 그러나 맹자는 어때요? 인간의 본래의 마음, 동물에서 인간을 지나면서 가진 본래의 마음에 중점을 둬요. 그 선한 본성.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성악설은 어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차이지 두 사람 다 말 옳아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자아를 갖기 때문에 또 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사회가 그죠? 그 아래 보면은 가족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서로에게 친절해진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이마에 각인된 가인의 표식을 지울 수 있을 거다. 그죠? 가인 딱 낙인이 찍히죠. 하느님한테서.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보호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인은 이제 살인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은 본성은 선하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 대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 대화라 그러지만은 대화를 그 영어로 보면 다이얼로그거든요. 다이얼로그가 다이가 이제 두 개란 뜻이에요. 로그는 로고스, 논리, 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두 개가 있는 게 대화예요. 그 대화를 한다는 건 나의 논리와 너의 논리에 있어서 두 개가 만나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때요? 내 논리만 주장한 게 아니라 남의 논리하고 합쳐서 커지는 걸 처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우리가 인생은 어때요? 내가 더 크는 거, 나를 성숙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인생을 갖고서 크게 되는 거. 인생을 크게 되려고 노력하면은 나와 다른 논리를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이게 대화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가 만나서 더 큰 논리로 이제 커가는 게 대화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어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을에서 길러야 된다 봐요. 그 마을이 다양한 아이들이 서로 충돌나고 싸우면서 커져. 한 마을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요즘 공동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 싸우면서 크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상대방은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아, 딴 사람은 나와 논리가 다르다. 이게 타자죠. 세상에 타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이 대화를 하게 되죠. 또 부모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죠. 이렇게 해서 부모가 다양한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키우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삶, 나를 발명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아이도 어때요? 다양성을 볼 수 있죠. 어때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글이 좋고, 아내는 칼을 잘 놓으니까 그게 좋고, 둘 다 이 사회는 소중한 가치들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때요?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가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각자가 성숙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 이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